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쌤입니다. 미술 과목하고 디자인 공예 두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쌤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과서 공부 방법은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첫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국 미술사 공부, 그래서 여기 오늘이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미술사의 첫 출발이 되겠고요. 내용이 좀 많겠는데, 방대하죠, 내용이. 예, 방대하고, 미술 임용고시 쪽에서도 한국 미술사가 나오고요. 보통 한 4문제 정도. 총 A형, B형 합쳐서 23개의 문항 중에서 보통 한국 미술사 많이 나오면 3문제이거나 4문제 정도. 물론 요거는 한국 미술사뿐만 아니라 동양회화, 전통회화, 요거 기법과 함께 나옵니다. 구룩법, 몰골법, 선연법 이런 것들이죠. 또는 수지법 뭐 이런 거, 혹은 뭐 금리, 은리, 청록, 채색, 청록산수 뭐 하여튼 그런 기초적인 용어와 함께 나옵니다. 문항수가 많죠. 요 정도 문항수에서 요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물량이 굉장히 많고, 한편 디자인 공예과에서도 한국 미술사가 나옵니다. 특히 디자인 공예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이런 쪽의 공예와 한국 미술사가 관련되어 있어요. 디자인 공예과에서도 사실은 한국 미술사 공부가 일부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가 크게 그럼 한국 미술사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목차로 접근해야 되겠죠. 유목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 회화, 두 번째 불교 회화. 요거 묶어서 회화로 묶으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네, 도자공예, 공예 쪽, 금속 및 기타 공예, 그 다음에 건축, 목조와 석조. 뭐, 이렇게 보통 묶여집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일반 회화는 이제 시대 순서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요게 이제 통일 남북국 시대인데 발해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은 대체로 초, 중, 후 말로 구분해서요. 한국 근현대 이렇게 일반 회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회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조각에서 선사에는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삼국시대부터 이제 불교 관련된 불교 조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 고려시대까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불교 쪽이 조금 약소하게 목각탱 정도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공예 쪽인데요. 공예인데 도자공예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뭐 금속공예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뭐 기타 목공에서 한 문제 나와버리면 3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항수가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각각의 미술사로만 보지 마시고 공예 파트, 디자인 이후에 나오는 공예 파트로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산화염에 따르는 빗살무늬, 덧무늬, 아가리무늬 이런 토기로 가시는 게 좋겠고, 삼국시대 하면 누가 뭐래도 백제토기부터 가신 다음에 신라 가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통신라는 이제부터 연유도기, 회유도기, 그 다음에 그 인화염, 골호 이런 것들이 되겠고, 고려부터는 이제 청자, 조선시대에 이제 그 분청,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공예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나오는 문제의 깊이도 굉장히 깊죠. 특히 현대 도자공예라고 하는 산업도에서 사용하는 해교제, 융제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공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꾸준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면 많이 틀려요. 많이 문제가 다 틀려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속공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삼국시대에서 머물러 있고요. 고려시대 하면 금속공예 타출법 정도밖에 없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목공예 쪽이 더 강합니다. 염색공예랑 목공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금속공예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목공예랑 그러면 나전칠기가 목공예 되겠죠? 칠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공예 같은 경우, 요런 것이 기타 공예가 해당돼서 이게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 목조로 가게 되면 선사, 상국은 그렇고 고려시대 이쪽이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중심으로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입궁 양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 지붕, 처마 엄청나게 막 확산되는 것이 바로 요 시대 목조가 되겠고, 석조 건축하게 되면 석조는 석탑, 승탑, 그 다음에 석등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가는 것이 석조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석탑 같은 경우가 시대 양식을 제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탑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신라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는 승탑 요거 보시고, 그 이후에 석등도 기둥에 따르는 석등 양식이 구분되어 있어요. 좀 절차 복잡해졌죠?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회화랑 불교 회화에서 요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가. 자, 먼저 일반 회화입니다. 일반 회화. 먼저 우리의 사유, 종교, 의례, 생활, 삶의 전모를 재현, 형상한 것이 일반 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변화에 따르는 시대상, 또 사회상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 회화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먼저 우리 선사시대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배경, 암각화 보이시죠? 선사시대 회화의 시원입니다. 암각화, 신석기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시대까지. 어떤 책은 청동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어제는 청동기, 오늘이 초기 청동기 철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묶여 있다는 것. 암벽이나 암석면을 쪼거나 갈아서 새기는 패킹 기법, 요거 처음 배우는 거 외워두시고, 글라인딩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 갈아서 사용했다.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단순화한 2차원적인 도상 문자형으로 선각과 면각 이어지게 되죠. 색인 기법, 저런 용어들 꼭 잊지 마시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초기가 방부대, 중기가 천전리, 후기가 한국형 암각화 이렇게 이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또 만날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실려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청동기 유물 속에 있는 회화를 우리가 보면 청동시대 말기에서 초기 철기로 이어지는 고구이, 의식용으로 제작된 청동 기물이 있지요.
표면의 선각, 이게 중요합니다. 단유, 세문, 동경은 동심원, 삼각형 등의 추상적인 문양이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농경문 청동기, 얘가 중요하죠. 조류, 숭배, 사상, 새가 그려져 있어요. 새가. 밭 가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 생활 풍속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서사적인 인물상을 표현했는데 고대 회화로의 이행을 예고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작품이 되겠어요. 자, 오늘 한국미술사 공부하는 것 첫 출발을 했는데요. 한국미술사는 영역별, 영역이라고 하는 건 회화, 조각, 건축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시대별 분류 작업도 먼저 한다. 우리가 유목화해드렸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대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과요, 화풍을 꼭 분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작품, 문제를 물어보는 출제 관점.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주제를 여기에 반영하는 거죠. 앞으로 나올 만한 작품, 그 주제를 이 출제 관점에 반영해서 공부하면 딱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맞추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막히거나 모르거나 잘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또는 우리 유튜브 미술랭 가이드, 아주 맛깔스럽게 잘 이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알찬 내용 준비해서 맛있는 밥상 차려드릴게요. 미술랭 가이드 정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냈습니다.